오늘 영상은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세요.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최근 7경기에서 1승 2무 4패, 정말 좋지 않은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특히나 11월 8일 갈라타사라이 전부터 12월 9일 첼시전, 약 한 달가량 동안 7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으니까 너무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일정도 레인저스와의 유로파리그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 경기가 사우스햄튼. 그래도 사우스햄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최하위의 팀이다 보니까 수월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 경기부터 맨유, 리버풀, 노팅엄 포레스트, 만만치 않은 팀들을 연달아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또다시 일정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여부도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본머스전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정 팬들에게 이야기를 하러 갔을 때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었죠. 요 영상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원정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러 갔는데 포스테코 노 클루 라고 이제 야유를 하면서, 말장난을 또 하면서 포스테코글루에게 막 야유를 하니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화를 내면서 원정으로 온 토트넘 팬들과 약간 언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언쟁을 하니까 경기장에 있는 보안 요원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제 약간 자제시키는 모습도 나왔었고, 그리고 계속 포스테 노 클루 라고 하니까 그걸 나한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막 제스처를 취하면서 팬들과 약간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너한테 하는 거 맞다, 이렇게 이제 팬들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런 야유에도 불구하고 현재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레비가 현재는 텔레그래프의 취재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성적이 나오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경질 카드를 꺼낼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트넘이 내부적인 지원과 지지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레인저스, 사우스햄튼, 맨유, 리버풀 이 4경기에서의 성과에 의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리버풀 다음 경기가 바로 또 노팅엄 포레스트전이라서 결국에는 이 일정인 거죠. 레인저스, 사우스햄튼, 맨유, 리버풀, 노팅엄 포레스트, 요 이제 5경기 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반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BBC에서 전 토트넘 선수죠, 제이미 레드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제이미 레드냅이 BBC에서 패널로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토트넘 팬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토트넘은 실용적인 축구를 하는 콘테, 무리뉴, 누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비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편 성향에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을 했고, 지난 10경기, 15경기 동안, 지난 시즌에는 특히나 10경기 동안 혹은 15경기 동안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팬들이 우리가 드디어 찾았다, 아름다운 축구를 이제부터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좋은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실용적인 축구를 했던 콘테, 무리뉴, 누누, 이렇게 극단적인 축구에서 또다시 다른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극단적인 축구를 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팀인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해고하면 또다시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감독을 경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나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성이 없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인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콘테 감독이나 무리뉴, 누누 감독이 있을 때는 너무 수비적인 축구를 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특히나 모든 팀을 상대로 소극적인 운영을 하면서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것을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밀집 수비를 잘 깨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답답한 경기도 있지만 토트넘이 정말 대량 득점을 할 때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트넘의 득실차가 굉장히 신기한 게, 현재 토트넘은 11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보기 리그에 있는데 혼자 독보적으로 이 가운데 지역에 있는 팀들 중에서 득실차가 플러스 12점이에요.
플러스 12점이면 득실차만 따지면 리버풀, 첼시, 아스날 다음으로 득실차가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득점만 보면 현재 토트넘이 위에서 3등이고요. 첼시, 브렌트포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이고, 실점을 보면 리버풀, 아스날, 맨유, 노팅엄, 첼시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에요. 그리고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 4골을 실점해서 그렇지 첼시전 이전에는 더 위쪽에 있었거든요. 실점도 굉장히 적었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득실차가 나쁘지 않은데 왜 토트넘이 현재 11위에 있냐? 이게 너무 극단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경기를 이길 때는 3대0, 4대0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기고, 경기를 질 때는 공격이 제대로 안 풀려서 득점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공격 쪽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역습을 당해서 1골, 2골 차이로 지는, 이게 반복이 되면서 득실차는 이길 때마다 대량 득점을 하면서 득실차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극단적인 스타일을 바꿀 의지는 거의 없어 보이죠. 이번 첼시전도 경기에서 진 이후에 내가 전술의 기조를 바꿀 이유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라인을 올렸을 때 2골을 먼저 넣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극단적인 축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최근에 실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거의 실점 패턴이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앞쪽에 있는 솔랑키, 그리고 손흥민, 그리고 브레넌 존슨, 이 3명의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고요. 가운데 있는 쿨루셉스키가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르까지 올라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포로, 왼쪽에 있는 우도기도 공격할 때 과감하게 언더래핑을 하다 보니까 언더래핑을 하다가 볼을 뺏기면 앞쪽에서 압박을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비수마 혹은 벤탄쿠르가 나올 때도 뒤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후방에는 반더벤과 로메로 2명의 선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쪽에 많은 선수를 올려보내고 달려드는 수비를 하는데 그 달려드는 수비가 그렇게까지 퀄리티가 막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앞쪽에서 달려드는 수비를 많은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격수들이 앞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첼시의 공격수들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비와 공격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 공간으로 첼시가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역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첼시가 볼을 잡았을 때 토트넘이 앞쪽에서 많은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쿨루셉스키, 중앙 미드필더에 나온 사르가 달려드니까 달려드는 선수들 뒤로 패스를 한번 보내주면 이 패스 한 방에 달려드는 수비가 실패를 했을 때 바로 상대팀 입장에서는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이 장면에서도 앞쪽에서는 달려드는 수비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는 순간적으로 못 올라오면서 간격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점을 할 때도 이 장면에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든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첼시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앞쪽에서는 파머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도 파머를 마크하는 선수가 한 명 있고 모든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중앙에 있는 카이세도를 놓쳤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패스가 들어가고 카이세도가 볼을 잡아서 바로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달려드는 수비를 했기 때문에 수비 라인도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 측면에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되면 이 공간에는 선수들이 비교적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자마자 첼시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공간이 많이 나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비가 또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그러면 측면에 있었던 선수가 가운데로 볼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그래서 볼을 끌고 들어왔던 산초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입스위치 타운전에도 나와요. 입스위치 타운이 후방에서 골키퍼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패스를 방출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패스가 약간 미스가 났어요. 미스가 나면서 토트넘이 지금 앞쪽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가 달려들고 있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압박을 했고 심지어 볼을 뺏어서 공격이 됐는데 이 공격을 하다가
볼이 끊겼습니다. 크로스가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서 입스위치 타운이 볼을 걷어냈어요. 근데 볼을 걷어냈는데 이 걷어낸 볼이 측면으로 넘어갔을 때 토트넘의 공격수들이 너무 앞쪽에 쏠려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뒤쪽에는 선수들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볼을 받자마자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고요.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입스위치 타운이 이 공간을 향해서 볼을 끌고 올라가니까 정말 편안하게 이 공간을 토트넘이 허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만 봐도 모든 선수들이 약간 무게중심도 높고 한쪽에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편안하게 끌고 나와서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시작하고요. 이 넓은 공간을 활용했을 때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아까 첼시 장면과 똑같습니다.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끌려 나가면 넓은 공간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오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면서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죠. 이 장면이 아까 첼시의 장면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너무 무게중심이 올라가 있을 때 압박이 안 되면서 탈압박을 허용하고 거기서부터 풀려 나와서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니까 지금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과연 토트넘이 이런 극단적인 축구를 계속 믿고 나가도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단점은 본인의 전술이 잘 안 풀렸을 때 약간 이 전술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을 수긍을 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본인의 전술을 토대로 플랜 B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전술적인 고집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은 일정이 워낙에 또 빡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일마다 경기가 계속 치러지니까 선수들의 체력도 지금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지난 경기는 본인의 이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더벤과 로메로를 무리하게 조기에 투입을 했다가 두 명의 선수가 또다시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는 이런 약간의 고집스러움과 이제 본인의 약간의 욕심까지 부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일마다 치러지는 경기에서 극단적인 공격 축구가 과연 통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7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아주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분위기 반전을 여기서 시키지 못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제까지 감독직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네요.